네, 제가 이렇게 정치평론을 하고 선거를 분석하면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부터 아주 두드러진 이 변화 중에 하나로 느낀 것이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입니다. 청년들이 선거운동에도 아주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또 투표 당일날 투표장에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그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젊은 청년들 20, 30, 40 세대의 표심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것이다. 20, 30, 40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뭐 전문가들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여야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청년 정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하고요.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한참 바쁘실 텐데요. 예. 두 분은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친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총선 때 이제 뭐 양당을 이제 좀 대표하다시피 하는 그런 네. 청년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각종 토론 자리에서나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인연이 돼서 또 사석에서도 의견을 자주 교류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뭐 소주도 좀 하시고? 소주는 아직 안 먹었던 것 같고, 네,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그러나 것들은 좋은 좀 파트너입니까? 예. 아, 그래요. 그 보통 저희가 섭외를 하다 보면요. 야당 쪽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여당도 국회의원이 나와야지 한다 이러거든요. 이게 참 애를 먹게 되는데 지금 김광진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시고 예.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사실은 뭐 직책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역 벤처인이죠. 그래요. 괜찮으세요? 비대위원이면 급은 거의 최고위원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상관없으시군요. 예. 뭐 앞으로 좀 이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좀 아주 생산적인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나 김광진 의원 앞으로 이제 차차 알아가시겠지만 다소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드립니다. 뭐 두 분이 다 그 포털에는 검색어 1위를 여러 번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김광진 의원은 오늘도 1위신가요? 오늘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피크였고요. 어제. 근데 오늘 뭐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오늘 화형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아, 역시 이 젊은 정치인 같으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화형식이 예, 제 화형식입니다. 자신의 화형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됐습니까? 그 백선엽 장군이라고 예. 예, 아시는 것처럼 동호동동투나 이 6.25 전쟁에서 이제 유명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친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친일 네. 반민족 행위자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이 그렇게 예, 규정했습니까? 예. 친일 반민족 행위 규명위원회에서 이제 네. 선정한 것인데 네. 이번에 이제 제가 국방위에 있거든요, 상임위를. 그래서 네. 국방위 감사를 하다가 네. 국방부의 예산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어쨌든 이 과가 있는 분을 위한 뮤지컬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예, 이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뭐 친일파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하셨군요. 예, 예. 그 바람에 뭐 악플이라 그럽니까? 뭐 공격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화형식까지 당하셨고 예. 기분이 어떠세요? 뭐 근데 사실은 제 타임라인에 그냥 일반 트위터에 보면 그렇게 저와 관련한 글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전체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되진 잘 않고 네. 웬만한 게시판들 보면은 뭐 친일파 맞네 뭐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아가지고 네. 저로서는 뭐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선엽 장군은 지금 생존에 계시죠? 예, 생존해 계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어요. 만나실 계획도 없으시고요? 현재까지는 특별히는 예. 사실 이런 정도 논란이면은 만나서 직접 한번 또 풀어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당은 다릅니다만 같은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이렇게 좀 곤욕을 당하고 계신데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사실 이번에 논란 핵심 자체는 이제 김광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원래 그 뮤지컬이었던가요? 그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다소간에 약간 무리가 있는 표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민족의 반역자라든지 왜냐면 이런 표현이 약간은 생소하긴 한 게 진보 정당이나 이쪽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우거나 이런 경우는 또 드물거든요. 또 그런 부분의 불일치 때문에 약간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 방금 전에 김광진 의원이 인정한 것처럼 어느 정도 그분의 공 자체도 김광진 의원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본인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광진 의원은 본인의 SNS 주변에 있는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런 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하셨는데 또 제 주변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SNS상이나 이런 공간에서도 그분의 공은 공대로 인정한다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생각에는. 그래요? 예. 사실 뭐 악플 처음에 경험한 것은 저보다는 훨씬 선배니까요. 그래. 저는 뭐 그게 악플이라고 딱히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네이버 검색어 1위 올라가 봤던 게 뭐 별의별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뭐 속된 말로 이제 전효국 의원 배신자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휘상에 있어서 과격하다고 이제 지적받은 분도 많았는데 뭐 그런 부분 겪다 보면은 저는 뭐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걸 느끼더라고요, 제 스스로.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솔직히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대선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양쪽 다, 뭐 또는 이 세 캠프 모두 무슨 알바라 그럽니까? 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정치 행동의 차원에서 하는 이런 팀들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그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SNS 모니터링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업체 위탁을 하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선 때 제가 업체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뭐 1000명을 고용해서 터널을 막다니 이런 것만큼 약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상호간에 뭐 의심을 자꾸 이렇게 조장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의 캠프에는 제가 뭐 관여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총선 때는 저도 이제 선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면 이제 뭐 당 내에서도 그렇고 이게 분석하는 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슈가 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 당에게 좀 좋은 의미로 나오는 것이냐, 나쁜 의미로 나오는 것이냐. 그 모니터링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툴이 있는 SNS 팀들은 있는데 그걸 뭐 소위 알바를 동원해서 뭐 RT를 인위적으로 하고 이런 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양쪽 다 그런 이 팀들은 없다. 예. 사실 이게 SNS가 우리 선거에 지금 접목 중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굉장히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이게 뭐 말하자면 이른바 알바들이 막 설치면서 이게 선거 과정이 왜곡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영향력까지 건강한 영향력까지도 좀 쇠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들은 그 젊은 정치인들이 좀 앞장서서 좀 여과도 시키고 말이죠. 걸러내고 하는 작업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해보면 뭐 페이스북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하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욕설부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자정작용이 다 스스로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그래서 트윗의 기본적인 룰 이런 것도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트위터라는 게 원래 그 영어로는 그 올리는 게 스테이터스거든요. 내 상황을 올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영어보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장문의 글을 자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피로감이 증가되는 공간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촛불 전국이나 이럴 때부터 뭐 다음 아고라라는 어떤 그런 것이 도구적으로 굉장히 성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길 지금 가보면 또 사람들이 그런 행태 때문에 실증 나가지고 요즘은 뭐 거의 접속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트위터도 이제 어떤 굴곡을 겪겠지만은 SNS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까 김광진 의원이 얘기한 자정 그런 노력이란 것들 이런 게 병행돼야겠죠, 그런 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젊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우리 정치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정학회 논란을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박근혜 후보가 이제 야당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격, 또 고 김지태 씨 유족들로부터 제기된 항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한다고 지난 일요일 날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자회견 하고 나서 논란이 더 증폭돼 버렸어요. 제가 그때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해서 달라진 입장이 크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제가 고박선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언론을 응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제가 딜레마라고 표현했는데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은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뒤집는 게 되는 거고 전향적이지 않게 되면은
속된 말로 언론을 상대로 낚시를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딜레마에서 결국 한 방향으로 가버려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근데 같습니다. 논란이 증폭된 부분은 이제 정수장학회가 좀 알아서 잘 해달라고 하는 대목보다는 그 앞부분, 이제 고 김지태 씨가 뭐 부일 친일파였다, 뭐 강압성이 없었다 이 대목에서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시냐고? 사실 김지태 씨에 대한 이 법률 판결 같은 경우에 법원 네. 판결 같은 경우에 우선 박 후보님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발표하신 건 안타깝고요. 예. 그런데 또 지금 이 김지태 씨의 친일 논란 같은 경우에 네. 뭐 정서적으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뭐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김지태 씨가 대선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오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래. 국민들은 지금 김지태 씨를 끌어내가지고 뭐 속된 말로 어떻게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이 취했어야 될 스탠스라면은 정수장학회 문제도 이미 한 5, 6년가량 지속되어 온 문제고 예전에 BBK 문제가 한 5, 6년 이렇게 가면서 쭉 오면서 어떤 실체적 진실보다는 굉장히 사람들이 지루하게 다가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정치학회도 이미 그 정도의 레벨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 미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대로 확 끊어버리든지 네. 아니면 무시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된다. 조금 그래서 여론을 좀 더 잘 모니터링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요일 날. 뭐 질문하시는 거 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네. 논란만 더 커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스탠스인가를 국민들이 좀 명확하게 아신 계기는 됐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그 사실관계에 관한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모니터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좀 잘못 아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가 본인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좀 들고 예. 근데 지금 두 분이 지적하신 그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다소 조금 미흡했다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민감한 문제를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됐다면은 이거는 뭔가 그 보좌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더 나가서 박근혜 후보의 그 일하는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지금 불러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실 이제 그 지난번에 인혁당 관련 사과 발언하실 때도 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서 저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몇 번 이제 비서진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번 논란은 이제 저도 이번 정수장학회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또 제가 딱히 비서진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또 힘든 게 뭐 우선 후보 본인이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후보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까지는 어떤 비상시기에 항상 대권을 부여받는 독재관이었다면은 이제 평시에 모든 전장을 지휘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테스트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더 이제 큰 조직을 관리하는 것답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그런 어떤 사람을 믿고 분권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